자, 지금까지 배웠던 확률적인 내용들을 기반으로 할 거야. 너희들이 확률 구하라 하면 어떻게 풀었냐면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이렇게 풀었다고. 맞지?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풀었지. 보통은 전체 경우의 수분의 어떠한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 그렇지? 5명이 줄을 섰는데 A가 제일 맨 앞에 서는 경우의 수. 5명 줄 서는 게 전체 경우 수고 A가 맨 앞에 서는 경우가 그 특정한 사건의 경우의 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요것은 계산 너희들이 다 할 거야. 지금부터 하자는 것은 개념입니다. 개념. 일단 개념. 시행. 시행이란 말은 뭔가를 했다 이런 뜻이야. 기본적으로. 주사의 동전을 해서 길 결과가 우연해요.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을 시행해요. 우연입니다. 우연. 우연적인 거야. 그렇지? 너희들은 이 단어를 모르더라도 우연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주사위를 누굴 던졌어. 6이 나왔어. 그 하나 가진 가지가 우연이란 소리야. 그래서 맨날 6을 던졌어. 그건 사기인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다음. 와우, 어려운 말들이 붙어 있는데 그 중에 일단은 표본 공간이 있습니다. 표본. 표본이 영어로 뭐지? 표본이 뭐지? 영어로? 표본을 몰라? 표본이 뭐지? 표본이라는 단어를 모르구나. 샘플입니다. 샘플. 표본, 샘플. 표본 보여주잖아. 샘플로 보여준 거잖아. 그래서 앞으로 표본 공간을 S로 쓸 겁니다. 표본 공간 S.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 전체의 집합입니다. 어떤 시행에서 주사위를 던졌어. 주사위를 던졌어. 우연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값들은 1부터 6까지지. 그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전체의 집합이 표본 공간이야. 뭔 알겠나요? 1부터 6까지가 나올 수 있다 이거지. 어려운 말 아니지? 됐습니까? 사건. 자, 위의 단어 중에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까지는 이해가 됐어. 1부터 6까지. 그 결과 전체의 집합이라는 단어가 왔습니다. 확률을 계산하는데 지금 집합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시행을 해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잖아. 주사위 던졌어. 모든 결과 1부터 6까지. 걔를 집합으로 만들었다 이거야. 알겠죠? 됐어요? 좀 더 구체화 시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건. 아주 경우에서 확률에서 꽤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건. 시행의 결과를, 위에 있는 시행의 결과를 집합으로 나타낸 거야. 시행의 결과. 내가 주사를 던졌어. 그러면 3의 눈, 3의 배수, 3, 6이 나왔지. 그 결과를 어떻게 했다라고? 집합으로 나타냈단 말이에요. 사건이라는 것은 시행의 결과를 집합으로 나타낸 거야. 위의 집합은 뭐야? 그러면 표본 공간은 전체의 집합이고 얘는 어떠한 사건은 특별한 집합인데 당연히 이 집합 안에 있는 놈으로 구성이 됐겠지. 그래서 다 모르더라도 사건이라 하면 표본 공간의 전체의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이거야. 그럼 우린 집합적으로 생각하겠다 이거지. 이제 주사위를 던졌으면 전체는 1부터 6까지 나오는 집합이 있을 거고 그러겠지? 어떤 사건이란 말은 3의 배수가 나왔다 하면 3이란 6을 또 집합으로 만들었다 이거지. 3, 6 이해되니? 됐습니까? 그러면 확률이 얼마가 되는 거야? 우리가 알았지? 6분의 2라고 알고 있었잖아. 그게 집합의 이제 원소의 개수로 설명이 되겠다 이 말이 되겠죠. 그전에는 개수분의 개수로 잡았잖아요. 지금은 집합의 원소분의 원소로 잡을 거란 소리야. 그러면 집합적인 개념을 공부를 했으면 전체에 대한 부분 집합에 대한 개념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확률적 개념이 훨씬 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 거고 선생님이 아까 문제를 푸는데
분할 뭐 합집합 설명하는데 합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합의 법칙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벤 다이그램을 많이 그렸지. 그 이유가 이런 쪽의 얘기입니다. 이제. 그러면 개념 설명을 할 때 이제 다 뭘로 설명할 거야? 집합으로 설명을 할 거다 이거야. 그 집합이 뭐에 대한 생각이다? 경우의 수에 대한 생각과 확률적인 생각이 다 들어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근원이라고 있습니다. 근원. 사건은 알겠지? 사건은 이제 모르면 집합. 됐어요? 사건은 모르면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원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인데 꽤 중요한 단어입니다.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중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지죠. 단순하게 보면 한 개야. 이렇게 이해하면 좀 쉽긴 하네. 한 개로 이루어진 집합. 주사 1, 집합 1, 집합 2. 이게 근원 사건이야. 집합 1, 집합 2, 집합 3. 이루어지. 됐습니까? 근원 사건에 숨어있는 뜻이 한 가지가 뭐냐면 그 근원 사건의 확률이 똑같아야 됩니다. 근원 사건의 확률이 똑같아야 돼. 뭔 말인지 알겠나요? 뭔 이해되시죠? 이런 게 주사위를 내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주사위. 이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111, 223으로 만들었어. 그러면 112, 3으로 주사위를 만들면 여기에 나올 수 있는 결과는 1이 나올 수 있고 2가 나올 수 있고 3이 나올 수 있지. 그러면 그 1, 2, 3이 근원 사건이 아니야. 왜냐면 1이 나올 확률과 2가 나올 확률과 3이 나올 확률이 다르니까 근원 사건이 아니야. 됐습니까? 얘를 근원 사건을 본다 하면 얘를 1-1, 1-2, 1-3으로 잡아야 돼. 이 하나가 근원 사건이야. 확률이 똑같아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조심할 점은 그거입니다. 알겠어요? 근원 사건. 전 사건은 어려운 말 아니지. 전체가 이루어나올 사건이니까 얘는 뭐랑 똑같겠어? 아까 표본 공간과 똑같겠지. 전 사건. 어떤 시행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전 사건은 표본 공간과 같다. 확률은 1이 되겠다. 이 말이겠죠. 공사건. 아까 사건 이해가 안 돼. 뭘로 바꾸라고? 집합으로 바꾸라. 그지? 공집합. 똑같습니다. 어떤 시행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공사건, 공집합으로 나타낸다. 이거지. 됐습니까? 그러면 사건과 집합을 연결만 시키면 확률의 개념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는데 여기에 처음 들어본 단어 표본 공간 근원 사건. 사건이란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사건은 뭘로 연결시키자? 사건이란 단어를 집합 또는 뭐 부분 집합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는 거고 근원 사건은 하나라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 주의사항은 있다겠지? 확률이 같다. 확률의 단어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성이 같다 이런 표현도 쓰겠습니다. 가능성이 같다. 가능성 자체가 확률이라는 뜻이니까요. 그러면 합사건, 합집합, 합사건, 합집합 어려운 단어 아니지? 그러지? 곱사건, 곱집합 들어본 적이 없네. 그러지? 그림으로 보면 느낌이 올 거야. 뭐야? 곱사건은 교집합과 연결이 되네요. 그럼 교사건이 아니고 우리는 여기는 곱사건이라고 부를 거야. 합사건은 똑같은 말이잖아. 합집합하고 똑같은 개념이니까 그렇게 어려운 말 아니야. 곱사건은 교집합과 같다는 그 연결고리만 잡아주면 되겠다. 됐죠? 그 다음에 여사건은 뭐 알겠지? 여집합. 새로운 단어가 하나 나왔어요. 배반 사건이 나왔어요. 뭐지 이거? 집합에서 이거 뭐라 불렀어? 뭐라 불렀어? 뭐라 불렀냐고 이거를. 모릅니까? 집합에서 얘를 서로소라 불렀어요. 집합에서 요럴 때를 서로소라 불렀어요. 서로소. 그게 이제는 여기 확률 쪽에서는 배반 사건이라고 연결을 시키면 되겠지. 곱사건, 교집합, 배반 사건, 서로소만 연결하면 내용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것은 아직은 몰라도 되고. 자, 이제 하나만 풀어볼까요? 자, 1부터 7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7장의 카드가 있어. 임의로 한 장을 뽑았습니다. 1부터 7까지 카드가 있는데 임의로 한 장을 뽑았다는 것은 일단 근원이 아니라 표본 공간이 1부터 7까지 있다 이 말이겠죠. 표본 공간이 1부터 7까지 있어. 뽑힌 카드에 적힌 수가 홀수인 사건 1, 3, 5, 7이 A야. 사건 A. 그러지? 6의 약수가 되는 것이 6의 약수가 된 게 B 1, 2, 3, 6 2의 배수가 C야 2, 4, 6 A, B, C는 다 구했고요. B 1, 2, 3, 6 구했고 A요 교 B. 자, 우리는 얘 집합이라 집합이 다 집합이잖아. 사건도 뭐 계산할 수 있겠고 A는 C랑 서로 얘랑 어쩌니? 여 사건이 얘잖아. 전체에서 얘고 빼고 나오면 얘가 되잖아요. A의 CP는 여 사건이 맞죠. 배반하고는 약간 다른 말이야. 배반은 서로 서고 여 사건은 남는 거 전부 다지. 약간 다르지. B, C는 서로 배반이다. B하고 C는 2가 있으니까 6도 있네. 배반 사건이라면 일단 틀렸네요. 이 시행의 근원 사건은 이거다. 하나씩. 원수 하나씩. 확률이 똑같은 원수 하나씩. 이러한 단어가 되겠다 이 말이죠. 어려운 단어 아니죠? 됐어요? 얘기했습니다. 표본 공간. 새롭게 다 받아들일 단어. 표본 공간 모르면 전체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돼. 전체. 알겠어요? 하나하나를 근원 사건. 사건과 집합을 연결을 시킬 거고. 뭔지 알겠죠? 합사건은 합집합. 곱사건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발생합니다. 곱사건은 교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배반사건이라면 서로서 교집합이 없는 부분, 뭐 여사건은 여집합 똑같으니까 바로 넘어가 되겠죠. 그렇게 연결만 시켜놓으면 다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확률입니다. 확률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확률이 총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수학적 확률. 뒤에 가면 나왔을 거야. 첫 번째는 수학적 확률. 두 번째는 통계적 확률. 세 번째는 기하학적 확률. 이 중에 우리는 거의 한 99%를 수학적 확률만 얘기합니다. 그럼 수학적 확률은 계속 얘기할 거니까 통계적 확률은 이런 거야. 상준이가 주사위를 던졌어. 1이 나왔어. 두 번째 던져서 또 1이 나왔어. 오우, 신의 손이야. 세 번째 던져서 1이 나왔어. 확률이 얼마야? 다시 조사하는 중이잖아, 내가. 통계적 확률이잖아. 실제로 해봤다. 통계적 확률은 실제로 해봤다 이 말이야. 그래서 확률이 첫 번째 던져서 1이 나왔어. 두 번째 던져서 1이 나왔어. 세 번째 던져서 1이 나왔어. 그럼 상준이가 던져서 1이 나올 확률은 얼마다? 100%잖아 지금. 1이야. 이게 통계적 확률입니다. 실제로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거지. 일단 1차적으로.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은 다르다야. 생각을 해야 돼. 근데 통계적 확률을 시행을 아주 많이 하면, 지금 1이 연속도 3번 나왔잖아. 어떻게 하다 보면 6이 연속도 3번 나올 수도 있는 거라고. 이되니 시행을 아주 많이 하면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이 같아진다는 겁니다. 근사적으로. 무한대로 극한적인 개념이 있어야 돼. 계속 하다 보면, 죽을 때까지 하다 보면, 통계, 6분의 1 나올 때까지 던질 거 아니야. 그러지? 6분의 1은 나오지 않고 극한적으로 갔다는 말은 6분의 1에 가까워진다는 뜻이잖아요. 통계적 확률이 그러한 뜻만 알고 있으면 돼요. 시행을 아주 많이 하면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이 똑같다라는 말이 통계적 확률이야. 어려운 말은 아니잖아요. 잠깐 언급만 하고 넘어갈 겁니다. 문제 보면 한 문제에서 두 문제밖에 안 나와요. 자,
기하학적 확률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도형적 확률을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도형이면 길이, 넓이, 부피 이런 개념이 있겠지. 전체 넓이 중에 일부의 넓이, 전체 길이 중에 일부의 길이, 전체 부피 중에 일부의 부피. 실제로 너희들 중학교 때는 많이 풀었던 문제야. 실제적으로 많이 풀었던 문제야. 알겠습니까? 뭐 어려운 말은 아니겠지. 알겠죠? 그래서 수학적 확률은 너희들이 계속 풀 거니까 뭐 이제는 자 여기에 빨간색으로 중요한 단어가 밑줄 그어졌지.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같아야 됩니다. 근원 사건이라고 말을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같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앞으로 표현 PA라고 쓸 거야. PA란 말은 A 사건이 일어날 확률 PA. P는 확률에 따른 단어고 A라는 것은 사건 A입니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이런 뜻이고 우리는 NS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뭐야? S는 아까 뭐였어? 집합이었지. 표본 공간. 표본 공간. 얘는 부분 집합. 사건 A가 일어날 것을 갖고 있는 집합적인 개념이었지. 그래서 원소의 개수분의 원소의 개수로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죠, 이제. 그러면 중학교 때 했던 것을 그대로 좀 더 이론화 시켜놨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이게 어려운 말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PA는 뭐라고?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학적 확률이라는 말을 이제 앞으로 안 쓰고 그냥 확률을 부를 거야. 왜? 수학적 확률만 대부분 할 거다. 이 말이야. 통계적 확률이네요. 뭐 쭉 읽어보면 선생님이 말한 거야. 통계적 확률은 실제로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사건 A가 나올 확률을 통계적으로 내가 조사를 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조사를 했는데 얘를 충분히 크게 만들면 충분히 크게 한없이 크게 할 수 없으므로 n이 충분히 클 때의 상대도수. 상대도수란 말은 계산했단 소리야. 충분히 크게 해서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말 중에 좀 중요한 단어가 있어.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면 상대수는 수학적 확률과 가까워진다. 이 말이야. 실제 시행을 하면 실제 상대수 계속 계산할 거 아니야. 충분히 크게 하면 수학적 확률이 가까워진다, 같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어요? 식으로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n분의 Rn, R은 사건 A가 나온 횟수입니다. 얘가 P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단어가 우리는 모르지만 쓰는데 수학적 확률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는 통계적 확률로 대신하여 사용한다 이거지. 그렇지? 요런 개념이야. 내가 주사위를 하지 말고 주머니에서 공이 여러 개가 있는데 5번에 3번꼴로 흰 공이 나온다 이 말이야. 5번을 뽑으면 3번꼴로 흰 공이 나온다는 말은 실제 수학적 확률이 5분의 3이 아닐 수가 있는 거지. 우연찮게 3번이 나온 걸 수도 있잖아. 하지만 수학적 확률이 없을 때는 그 통계적 확률을 그대로 사용을 한다 이거야. 흰 공이 나올 확률은 5분의 3이니까 흰 공이 있는 수는 전체 5개 중에 3개의 꼴로 흰 공이 있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야. 어떤 내용인지 알겠지? 통계 확률은 좀 어려운 개념은 아니야. 다음은 기하학적 확률은 뭐 할 거야? 전체 넓이, 전체 부피 요분의 일부분. 어려운 말 하니까 하나 예시로 그냥 들어볼게요. 반지름 1, 반지름 2, 반지름 3, 요 위치를 A라고 합시다. 표현을 A라고요. 이거지. 내가 화살을 쐈는데 이 A 영역에 맞힐 확률을 구하시오 라는 거죠. 그러면 반지름이 1, 2, 3이야. 그럼 뭘 이용하면 돼 우리? 닮음 이용하면 되겠지. 1대 2대 3이니까 1대
9가 되나요? 그래서 확률이 얼마가 된다? 이거는 9분의 1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말 알겠지? B는 어떻게 될까? B. PB는 9분의 3인가요? 1대 2대 3이니까 1대 4대 전체 9가 되니까 4에서 빼면 C는 어떻게 된가요? C 9분의 5가 되겠다 이 말이겠죠? 어려운 말은 아니잖아요. 이 정도 선에서 기하학적 확률이 나올 거고 교육과정에서는 기하학적 확률이 빠져 있습니다. 안 나온다기보다는 굳이 알 필요가 없었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네, 딱 기하학적 확률에서 어려운 문제 하나가 있어요. 책 중에 자, 얘가 나온다가 아니라 어려운 문제 하나가 있었다는 말이야. 알겠어요? 기하학적 확률이 과거에는 100% 나왔던 문제야. 기하학적 확률 한 문제 내려오면 이런 류의 문제를 과거에 많이 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사라져가지고 선생님이 대표적인 문제 2개만 좀 뽑아놓은 거야. 알겠죠? 나온다가 아니야. 그러한 의미인데 기하학적 확률이 우리가 직관적으로 다 판단할 수 있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 이거야. 그래서 예시를 들어주려고 하는 거야. 자,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안에 점피를 찍었어. 그래서 삼각형을 만들었더니 그럼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이 나올 거야? 예각삼각형이 나올 수 있겠지. 둔각이 나올 수도 있겠지. 직각이 나올 수도 있겠지. 그러겠지. 직각삼각형 나올 확률이 얼마지? 직각삼각형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직각삼각형 뭘 그려야 돼? 원을 그려야겠지. 원. 그러면은 원을 그렸을 때 P가 여기에 떨어지면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지. 그건 이해됩니까? 안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둔각삼각형이 되겠죠. 밖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각삼각형이 되겠지. 그러면은 이 라인에 떨어질 확률이 어떻게 되냐 이거야. 조금 힘든 건데 이거는 도형적인 생각을 기본적인 생각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이 영역이라는 말은 넓이적인 개념이잖아. 그 넓이에 있는 이 선은 0으로 봅니다. 선의 넓이는 뭐라고? 0으로 보는 거야. 그러지?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아니 내가 이 동전을 던졌단 말이야. 동전을 던졌어. 그럼 라인에 떨어질 확률은 있겠지. 그러지? 하지만 넓이가 이 라인은 넓이를 만들어내지 못해. 알겠어요?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0으로 봅니다. 선의 넓이는 0이야.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만 하면 되네. 이 넓이와 이 넓이만 구할 줄 알면 되겠네. 그럼 이쪽이 둔각이니까 둔각이 좀 더 쉽겠네. 이 넓이는 얼마? 여기가 2분의 1이야. 그러지? 그러면 이 넓이가 얼마입니까? 제곱하면 4분의 파이고 8분의 파이가 된가요? 이 넓이는 8분의 파이. 전체가 1이니까 이 넓이는 얼마다? P 2번의 확률은 8분의 파이가 되겠다. 그러면 1번의 확률은 전체 1에서 이놈을 빼주면 되겠다. 이거야. 뭐 어려운 생각은 아니지. 어려운 생각은 아니야. 63번이 조금 어려울 겁니다. 요거 한번 풀어보고 혹시라도 나오게 되면 이걸 푸는 건데 잘은 안 나온다겠습니다. 내신에서 한번 나올 수도 있어. 잘 안 나온다겠어요. 최근 문제가 아니고 예전에는 이게 중요했는데 기하학적 확률이 교육과정에서 빠져가지고 이 문제가 빠진 겁니다. 알겠죠? AB는 선분 AB가 4인 선분 위에 2점 XY를 찍었습니다. 선분의 길이가 4인, 이 세이가 4인 위에다가 X하고 Y를 찍었어.
찍었을 때 두 점 이 x랑 y의 거리가 1 이하일 확률이야. 확률은 있겠지. 1보다 작은 확률은 있겠지. 1보다 큰 확률도 있겠지. 알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재밌는 이유는 뭐냐면 리안이하고 상준이가 저기서 유황공에서 만나기로 했어. 1시에서 4시니까 12시에서 4시 사이에 12시면 4시면 4칸이잖아요. 만나기로 했어. 근데 왔을 때 둘이 만나려면 자 와서 우리는 이런 약속을 잡은 거야. 왔을 때 1시간만 기다려다 가는 걸로 한 거야. 12시부터 4시 사이에 누군가 왔을 거 아니야. 그리고 1시간을 기다린 거야. 됐어? 그럼 걔가 1시간 안에 들어오면 만나는 거고 1시간만 기다렸는데 뭐 그 안에 안 오면 안 만나는 거지. 그럼 이 문장이 그 문장이란 소리야. 그리고 일상적으로 문제를 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리완이가 상준이가 만날 확률은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지. 대신 몇 시간만 기다려? 딱 1시간만 기다리는 거야. 이게 문제는 숫자를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러한 류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얘를 풀려면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좀 더 쉬워요. 이 왼쪽 점을 0으로 보고 오른쪽 점을 4로 봐도 되겠죠. 풀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사실은 뭐야? x, y의 거리라고 했으니까 x가 커, y가 커. 모르겠지? 절대값 x-y가 1보다 작다. 약간 생각할 수 있겠지? 여기 있는 말을 그림으로 나타냈고 식으로 그대로 쓴 겁니다. 그럼 얘는 x, y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1부터 x-y가 1보다 크게 작겠죠. 그럼 이 식을 정리를 하면 y는 따로 떴을까? y는 x 플러스 1이고 y는 x 마이너스 1이고 y를 안에 떠서 관계는 없겠지. 요거 쓴 거고 요거 쓴 거야.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얘를 좌표 평면에 나타내는데 x의 위치는 어디에 있어? x의 위치는 0부터 1 사이 0부터 4 사이에 있다. y의 위치는 0부터 4 사이에 있다. x의 위치는 0부터 4 사이. y의 위치도 0부터 4 사이. 그런데 xy 관계가 이렇게 된다 이거지. y는 x 플러스 1, y는 x 마이너스 1. y는 x 플러스 1은 여기에 있고요. y는 x 마이너스 1은 여기에 있네요. 그래서 y는 x 플러스 1보다 작다는 것은 이 직선 아래쪽을 말하고 있고 y는 x 플러스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것은 이거 위에를 말하고 있어서 현재 원하는 데는 여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x와 y란 점이 요 정사각형 4칸 안에 x, y가 점이 찍힐 건데 그 와중에 여기에 찍히면 우리가 만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거리가 1 이하가 된다. 아시겠죠? 자, 이 넓이는 그래서 16이고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요 넓이와 요 넓이를 합하면 얼마가 돼? 9가 돼서 요 넓이는 빼면 되겠네요. 결론적으로 1-16분의 9 16분의 7의 확률로 만날 수가 있다. 16분 7은 한 절반 정도 만날 수 있겠다 이 말이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류의 문제가 있다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되겠어요. 됐어요? 다음에 기하학적 확률 문제 풀려면 요 두 가지 정도 문제 풀고 하면 돼요. 오른쪽 문제 좀 어렵고 나온다가 아니라 혹시라도 나오면 이런 문제가 좀 하드했다 이 말이에요. 기하학적 확률에서는. 자, 그래서 속죄는 거기 확률 펴보세요. 확률. 너희들 지금 A 푸냐 안 푸니? 풀었어? 좋았어. 확률에 어디까지 풀 수 있냐면 39페이지에
1, 2만 설명을 했습니다. 1, 2 뒤에는 설명 아직 안 했고요. 그래서 1, 2를 풀고 39페이지 풀고 B 넘어가서 딱 두 장만 풀게요. 두 장. 거기에 보면 중복순열, 원순열 공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두 장, 282번에 끊을게요. 그냥. 두 장. 뭔 얘기인지 알겠죠? 282번까지. 원순열, 거기에 여러 가지 순열 또 복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